예, 자, 이제 2교시로 가겠습니다. 자, 2교시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자, 세 편 중에서 제1편이죠. 공인중개사법 령.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법령, 중개실무. 거기에서 이제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으로 가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자, 이 앞 페이지는 요거죠.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맨 앞으로 가시면 10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외우지 마시고 지금 막 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중개업무 수행할 거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고요. 그렇죠? 국회에서 만든 공인중개사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명령으로 중개업 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시행령의 형태로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 우리 담당하는 부서가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령으로 중개업무할 때 이렇게 하세요. 시행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법과 대통령 명령, 국토부 명령, 법과 령이다. 법과 명령이다 해서 이제 법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말하고 법령이라는 말은 포함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 요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법령 하게 되면 다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체 조문이 법률이 51개 조문, 시행령, 대통령 명령이 38개 조문, 시행규칙이 몇 개 있을까요? 29개가 있을 겁니다. 29개 조문 다 합하게 되면 118개 정도 조문이 있더라.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의 성격.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외우는 거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막 이렇게 외우면서 따라오신 분 계셔. 이렇게 1교시 때 막 하면서 토 나올 것 같아. 뭐 너무 많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절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공부 못 해요. 앞으로 한 10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하셔야 되는데 막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이제 더 말씀을 안 드릴 거니까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인터넷에다가 와, 공인중개사법 누가 중개사법 쉽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뭐 공부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외울 거 많아요 하시는 말은 언제 하는 말이냐? 나중에 파이널 과정 가서 9월달 가서 그때도 안 외워지는 거 그때 외우셔야 돼. 그때 9월달에 빠르면 7, 8월달. 그죠? 아니면 9월달, 늦으면 10월달. 그때 외우는 거지. 지금 막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나중에 다 암기가 돼 있어요. 또 굳이 외울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체화된다 그러죠. 체화. 그 자체 용어 자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몸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끌고 와가지고 막 자기 것으로 막 이렇게 막 이해도 안 되는 걸 막 외우려 하지 마시고 자기 몸을 던져버려야. 자기 몸을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다 그냥 던져버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체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9월달 가서 도저히 안 된다. 그때는 외우셔야 돼. 그렇죠? 그때까지는 절대로 암기의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나이스. 자,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의 성격이 나오는데, 그죠? 요거는 뭐 시험 문제에서 뭐 출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과목의 이 법령은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요걸 알고 계셔야지 전체적인 법학 큰 테두리 내에서 요 법률은, 요 과목은 요 정도 위치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감을 잡으시면 그 다음 내용들이 또 수월하게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국내법이다. 국제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내법이다라는 말은 국제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법은 아니니까 한국에서만 요 법이 적용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한국에서 자격증을 따면 한국에서만 쓸 수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다 쓸 수 있나요? 한국에서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한국에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물건 미국에서 사무소 차려놓고 내가 한국 자격증 땄거든요. 미국 가서 중개업을 하고 일본 가서 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 나라의 또 자격증을 또 취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제적인 중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아직 창창하시다, 젊으시다 하면 나이는 숫자니까 이제 마음이 젊으시다 그러면 한국 자격증은 그냥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따시고 그 다음에 미국 자격증 우리가 또 영어가 되잖아요. Can you speak English? Yes, very well. I am fine, thank you, and you just fine. 영어가 되니까 미국 가서 또 미국 자격증 따시고 또 일본도 되잖아. 아나타와 와타시와 학생이 됐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일본도. 그러니까 일본 자격증 따고 미국 자격증도 따고 한국 자격증 이미 땄었고 그러면 뭐 한다? 국제중개 돼. 국제중개. 아 멋지잖아요. 국제중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예, 좀 마음이 젊으신 분들은. 자 어쨌거나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국내법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딴 자격증 한국에 쓰는 거 예전 시험 문제에 요거 이제 관련해서요 살짝 터치한 시험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국 자격증도 한국에서 공인중개사로 인정된다. OX, XX.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한국에서 공인중개사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중개법,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이 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한국의 공인중개사 된다는 거. 그래서 국제법은 아니라 국내법이다 하는 거, 그죠? 자,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이에요. 우리 변호사들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변호사법이 있고 법무사들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변호사법이 있듯이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자, 다만 이제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민법, 상법보다는 더 특별한 특별법이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일단 생략할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이다.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맨 위에 중간법. 자, 중간법 요 개념은 정확하게 조금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법은요, 그렇죠? 독일법 체계가 일본을 거쳐서 일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독일법 첫째는 독일법 체계는 판택된 체계라 했거든요. 그래서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또 이 독일법의 또 기본 체계가 공사법 이분론입니다. 공법과 사법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공법과 이제 사법을 독일법 체계에서는 이거 나누게 되거든요. 공법은 공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죠. 사법은 사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겠죠. 쉽게 표현하면 그죠? 공법은 국가하고 국민과의 관계죠.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고 규제하고 위반 시 처벌당하고 국가가 국민을 규율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공법이다. 그래서 공법 관계는 국가하고 국민,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하고 사인 간의 관계가 공법 관계. 투표를 한다 이런 거, 그렇죠? 전입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거요, 그렇죠? 또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시행케 한다든가 군대 끌려가야지 그렇죠? 이게 다 공법 영역이단 말이에요. 자, 사법 영역은 뭐냐?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적용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인끼리 쉽게 표현해서 국가와는 관계없고 개인들끼리 우리 사고팔기로 약속해줘. 약속. 야, 근데 왜 너 물건 안 넘기냐? 내가 돈 줬잖아. 너 왜 물건 안 넘겨? 이행을 하라.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법률행위 같은 걸 규율하는 민법 같은 거. 이거는 사법 영역에 있는 거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뭐 행정 소송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부당한 행정행위로서 피해를 봤다. 구제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다 공법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법은 국가가 국민을 기본적으로 규율 규제하고 그런 내용이고, 사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 규율하는 법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독일법 체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고요. 그렇죠? 공법은 수직관계, 좀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기본 전제로 해서 군대 가라 안 가면 처벌하겠다. 세금 내라 안 내면 처벌하겠다. 이런 관계가 거의 강행성이 있는 그런 관계 될 거고, 사인과 사인 간에는 사적 자치 영역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 같은 경우요. 또 뭐 상법 같은 경우,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사적 영역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자 잘 안 싸우네. 자, 그 다음에 공법은
왜 이렇게 재밌지? 자, 공법은요. 요거는 이제 국가가 국민을 규율한다 이렇게 돼요. 뭐 형법, 형법. 자, 형법, 뭐 행정법 이런 것들입니다. 행정법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헌법, 국가의 기본법이 뭐 헌법 같은 거 이런 거겠죠. 민법 같은 경우, 상법 같은 경우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중개사법은요, 공법에 들어가느냐, 사업에 들어가느냐, 그 얘기인데, 보니까 전체적인 기본 체계가 우리 1교시 때 기본 체계를 받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 있으면 의뢰인이 와서 중개해 주세요. 청약. 알겠습니다. 제가 중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4인 간에,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4인 간에 중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개 계약. 요런 부분은 사적 영역이에요. 사적 영역. 그리고 내가 중개해주면 복비 주셔야 돼. 복비는 또 국가가 규제를 해버려요. 국가가 0.9%까지만 받아라. 0.9까지만 받으래. 그러니까 0.9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토지상가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은 그 동네 쪼래로 가는데 어쨌거나 복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적 자체가 아니라 국가의 규제를 받아요. 그럼 복비 부분은 뭐다? 이 공법적 영역이고, 네.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적 영역이죠.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은 사적 영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공법적 영역도 구성되어 있느냐? 두 개 다 구성되어 있냐? 두 개 다 구성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제대로 중개업을 하셔야 되는데 법을 위반하게 되면 국가 처벌해버려요.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또 요 자격증도 취소 또는 등록증도 취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공법적 영역이고 사인간에 중개해 주세요.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나 중개 못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지금요 한 넉 달 동안 휴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중개 못 도와드려요. 죄송합니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인간의 영역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공인중개사법은요, 공법적인 영역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사법적인 영역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혼재가 돼 있어. 혼재. 그래서 두 가지가 겹쳐지는 요 부분 어디쯤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위치할 거다. 그 말이에요. 요 부분 어디쯤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냥 중간법이라 하자. 순수한 공법도 아니고 순수한 사법도 아니니까 뭐라고 하자? 그냥 중간법이다 하자. 혼화된 중간법이다 하자. 같은 말로 사회법이라고 하자. 그래서 중간법, 사회법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국가로부터 규제도 받고 또 사적인 자치 영역도 있고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그래서 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요 개념이 또 2차 과목에서요, 부동산 공법 시간에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 있잖아요. 그죠? 공법 시간에 또 첫날에 아마 또 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첫 시간에. 공법이 뭐냐, 사법이 뭐냐. 거의 사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럼 중개사법 요 과목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어디에 들어가냐? 두 개가 다 중복되는 중간 영역이더라. 중간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 있고 순수한 사법은 우리 과목에서, 우리 시험 과목에서는 민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순수한 사법이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텐데 순수한 사법이 아니고 순수한 공법이랑 공법 시간에 이제 보실 텐데 이거는 이제 중간 영역에 있으니까 별도의 과목으로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이렇게 봐주시고, 요 공사법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이제 제정의 목적인데요. 공인중개사법 맨 앞에 공인사법 조문의 제1조. 첫 번째 제1조가 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제2조가 용어의 정의고요. 자, 목적은 국회에서, 이거는 법률을 얘기하거든요. 공인중개사법. 령이 아니라 법률. 국회에서 만든 공인중개사 법률. 법률 제1조. 법 제정의 목적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냐? 공인중개사 업무 대응할 사항을 딱 정해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불법 불악화들이 마구 중개하다가는 중개사고 나고 중개사고 나면 의뢰인들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거의 대부분 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제일 거의 크지 않아요? 현금을 갖고 있다. 물론 현금 돈 10억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한 30억짜리 갖고 있는 경우 많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자산이 개인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일 것인데 아파트 거래하다가 중개사고 나서 아파트 날려버렸다. 손실이 크죠?
그래서 이건 함부로 일반인들이 불법 포락하더니 함부로 중개업 하다가 사고나 그러면 안 된다.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가 안 된다. 국민 경제야 국민 경제 혼란이 온다. 자,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 제도를 둬서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을 중개를 할 때는 전문가로서 제대로 중개를 해서 거래를 안전하게 거래함으로써 중개 사고 없어서 국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것이다. 국민 경제 이바지 될 것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공인중개사 법률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오케이, 나이스. 자, 그래서 이제 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왜 만들었냐? 공인중 업무 대상을 딱 정해서 이거는 전문가만 해야 된다. 일반인들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가 할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 여기 법에 따라서 중개하세요. 딱 정합니다. 정해서 요 전문성을 높여요. 부동산 중개업, 요 개공의 전문성을 높여서 중개업을 건전한 쪽으로 발전 육성을 시킵니다.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요. 결국은 의뢰인들이 보호가 돼야 되죠. 국민 경제 전체에 이 법이 이바지되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더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 이 법을 만든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의뢰인 보호예요, 의뢰인. 국민 경제에 맞지. 전문가가 중개해야지 국민들이 보호가 돼요. 전문가가 수술을 해야지 국민들의 건강이 보호됩니다. 그렇죠? 미장원에서 불법으로 시술합니다. 불법으로 수술합니다. 미장원 아줌마 미적 건강이 있어요. 딱 누워봐봐. 내가 돌려깎게 해드릴게. 코 세워줄게. 돌려깎고 대표로 밀고 코를 막 세우고 막 이렇게 해요. 엄마나 죽어버렸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는 누가 한다? 병원에서 전문 의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되지. 성의과 전문의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죠. 일반인들이 아무리 미적 감각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수술하고 성형수술하고 쌍꺼풀 찍었더니 뒤로 넘어가 버렸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 큰 것을 중개를 할 때는 안전하게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 전문가. 그렇죠? 전문가가 되려면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전문 교육도 받아야 돼. 그 전문 교육을 실무 교육이라 한단 말이에요. 전문 자격증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전문 자격증이 됩니다. 조금만 가볼까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야, 내가 사법고시학교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잖아. 변호사 자격증 안에는 법무사 자격증도 있고 또 변리사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포함되어 있잖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이 자격증 가지고 부동산 사무소 할 거야. 왜? 변호사보다 돈 더 잘 버니까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팔리니까 실화다 그 말이에요. 실화. 그거 실화냐? 실화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나는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변호사 자격증 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어야 있는 거요 해가지고 바로 구청 가서 등록을 신청했더니 구청 공무원이 안 됩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법률 전문가 하더라도 복합 개념의 전문가야 돼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의 전문가야 됩니다. 그냥 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는 중개 못합니다 했더니 변호사가 할 건 없고 뭐합니까?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만큼은 부동산 전문가만이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시험에서 가끔씩 물어봐요. 변호사도 그 상태에서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OX, X.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오로지 부동산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결국은요. 그래야지 국민 경제,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문성 높인다. 이것이 포인트도 되는 거예요. 전문성 제고. 요 포인트로 잡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경제의 바지. 자, 그 다음에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요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로서도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문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찍는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사실은 기본 개념인데 어쨌거나 미리 말씀드리면 시험은 무조건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니까 처음부터 요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무지 쉬워요. 내용은 굉장히 쉬워. 딱 보는 순간 바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문제의 함정을 많이 팝니다. 시험에서는 1교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함정을 소위 말하는 말장난 많이 쳐서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확성은요, 나중에 이제 갈수록 내공이 쌓이시면서 정확성이 올라갈 거고, 처음 입문 과정에서 일단은 개념 파악이니까 개념을 보시는데, 다만 인식은 하셔야 돼요. 쉽게만 추리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딱 봤더니, 오, 별거 없네. 이건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시험에서 말장난 쳐서 나오는구나.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 인식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중개. 중개는 뭐라고 할까요? 이법상의 중개. 이법,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법, 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자, 조금만 세부적으로 조금만 해볼 텐데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세부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조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야, 뭐 그렇게 복잡해 하냐? 절대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부분은 쫙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정확성을 조금만 높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는요, 부동산 중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혼인 중개한다. 청춘 남녀 속에 있는 것도 일상 용어로는 중개했다. 중개하는 중매쟁이, 중매쟁이 중개로 선봐서 결혼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일상 용어로.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혼인 중개라든가 자동차 중개라든가 자동차 자동차 중개 많이 하죠. 그거라든가 이런 걸 직업을 중개한다든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무엇을 얘기한다? 제3조 규정에 따른 중개 대상물 부동산 얘기합니다. 자, 제3조는 이따가 다시 볼 텐데요. 2조 다음에 3조가 나오거든요. 3조에 중개 대상 물건 규정이 딱 돼 있어요.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공재단.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얘기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부동산 거래하는 이 갑을 간의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거래라든가 사고 파는 거요. 교환 거래, 물물 교환 거래라든가 새 살아요, 새 얻어봐 주세요. 임대차 거래라든가 그 밖의 권리, 부동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 담보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다 공부하셔. 민법에서 1차 과목인 민법에서 1차적으로 다 공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이 어느 정도 되시면 이 과목도 따라서 해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제 그 말이 이제 하시다 보면 조금 많이 이제 그 말이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물론 민법을 다 알아야지 이거가 민법을 다 싹 다 알아야지 이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이 진도가 나가니까 같이 이제 보완적으로 해서 이제 나가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동산이 뭐냐,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어떤 게 있느냐 민법에서 다 공부하니까 여기에서는 그런가 보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 과목에서 말하는 부동산 중개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감을 싹 다 지금 외우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뭐라고? 지상권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의 득실 변경 얻고 잃어버려 바뀌어지는 권리 변동이라 그래요. 민법에서. 자 그래서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상의 중개. 이 법상의 중개는 무슨 중개만 중개라고 하자라고 약속이 되었어요? 부동산 중개만 중개라고 말하자라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법상의 중개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 행위를 알선을 말한다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 행위 알선을 이 법상의 중개라고 하자. 그러면 혼인 중개는 부동산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 중개는 우리 과목에서는 중개라고 말하지 말자. 자동차 중고 자동차 중개도 우리 과목에서는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거든요. 중개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럼 자동차 중개는 뭔데? 그냥 우리 과목에서는 그냥 알선했네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것이지 중개라는 말은 이 과목에서는 오로지
무슨 중개만을 얘기하자? 부동산 중개만을 제3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의 알선만 중개라고 하자라고 미리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선박을 중개한 것은 중개가 아니다. 이렇게도 나와요. 오다 X다. O 하셔야 돼. 선박은 중개 대상 물건이 아니거든요. 선박은. 오케이. 자, 그만할까? 권리금 알선한 것은 중개에 해당이 된다. OX. X. 권리금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에요. 오케이. 상가 건물 자체, 부동산에 대한 거래행위 알선은 이 법에서는 중개라고 하는데, 예? 상가에 대한 권리금, 금전적인 가치잖아요. 권리금은 어떤 상가에 시설한 시설물의 가치, 무형적 단골 손님 많다, 단골 손님이 많다, 영업상의 노하우가 있다, 무형의 가치, 그런 가치를 권리금을 주고 사고 권리금을 주고받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상가 건물 자체와 별도로 권리금을 또 한단 말이에요. 권리금 알선. 그럼 권리금 알선은, 권리금은 부동산 중개사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가면서 중개라고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권리금을 알선에 따라 표현해요. 그래서 그쪽은 우리 중개보수, 복비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쪽은 약정보수로서 사적 자치 영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 가면 막 마구마구 개념들이 마구 섞여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막 틀리고 헷갈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정의는 정확해야 되겠구나. 처음부터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무슨 중개만 얘기하자? 부동산, 토지 중개, 건물 중개, 임목, 광정, 광업재단, 공재단, 부동산 중개만 중개라고 하자 하고 미리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공인중개사, 공인중 뭐냐? 이 법에, 자, 봐요. 이 법이 돼 있잖아, 이 법. 예전 시험 문제. 미국 법에 따라서 미국 자회전 한국에서 공인을 본다. OX. X라니까. 이 법상의 공인중개사는 어디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자회를 취득하자는 말하는 거예요. 중개사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공인중개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험 봐서 자회전을 따야지 뭐가 된다? 이 법상의 공인중개사 되는 겁니다. 나이스. 자, 그 다음에 3호의 중개업. 자, 중개업이라 하면요. 중개를 무엇으로 한다? 업으로 한다. 직업적으로 한다. 그 말 같죠?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한다. 자, 야구를 합니다. 자, 야구를 하는데, 직업 야구를 합니다. 업으로 연봉을 받고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프로를 합니다. 업으로 하는 직업적으로. 아마추어들이 동네에서 재미 삼아서 야구를 합니다. 꽝! 홈런. 자, 이거는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아마추어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아마추어들이 재미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거나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업으로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프로다는 얘기예요. 프로페셔널. 프로. 연봉 받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개는, 그렇죠? 재미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중개업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연봉 받고. 자, 그래서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 의뢰인들의 의뢰에 의하여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의뢰에 의하여 포인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시험 문제 그냥 징글징글 나옵니다. 그냥 이거 징글징글 나와요. 징글징글. 일정한 보수를 꼭 받아야 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현실적으로 받고 중개하는 것을, 그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하는 이 중개를 무엇으로 한다? 업으로, 직업적으로 행하실 만한다. 직업적이라는 말은 계속적, 반복적이다 그 말이거든요. 계속적, 반복. 소위 말하는 장사 하루 이틀 하나 그걸 말이에요.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직업적으로 하려면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지 그 말이겠죠.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복비를 받고, 자, 복비를 받는데 엄청난 복비를 받으면 좋겠는데 법에 한도가 있다니까요. 토지하고 상가 전제를 했을 때는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아쉽지만 0.9% 정해진 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중개를 무엇으로? 계속 반복으로. 그래서 의뢰 받고 복비 받고 중개를 계속 반복, 직업으로 하는 거.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자, 무등록, 등록이 안 되면 중개까지는 할 수 있어도 중개업은 못 해요. 이제 그거하고 또 연결돼요. 자, 그렇구나. 일단은 그거 놔두고, 자, 다시 보시면 중개라는 말하고 중개업이라는 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 중개는 그냥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 자체가 중개인 것이고, 그것을 업이 되려면, 중개업이 되려면 의뢰받고 복비를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다. 오케이.
자, 다음에 4호에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사무소 개업했죠? 빵빠라빵 오픈했어요. 오, 사무소 오픈했구나. 개업 공인중개사. 누굴 얘기합니다? 사무소 문을 연 사람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 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오픈을 해서 법적으로 무엇을 한 자? 등록을 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돼 있죠. 자, 등록은 누구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관청이 누굽니다 하면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그러면 특광시 도지사에게 등록한다. OX, X.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OX, X. 누구한테 등록하는 거죠? 구청장, 시군구청장.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로 가고요. 구가 없는 시는 시장한테 가야 돼요. 시청으로. 시골 같으면 군수님한테 군청 가셔야 되고,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 가시고, 구가 있으면 시장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구가 있으면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구청 가거든요. 자, 그래서 등록관청에 가서 사무소 개설 뭘 한 자? 등록을 한 자. 등록대장 장부에 이름이 올라간 자. 그 자가 전문가다 그 말이에요. 요것을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청에서는요 아무나 등록해 주지를 않습니다.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그죠?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신규 등록하려면 현행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전문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전문교육, 실무교육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전문자격증, 전문교육 받으시고 사무소 건물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등록이 안 되는 결격 사유도 없어야 돼요. 미성년자는 등록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결격 사유가 없었을 때 등록을 해줍니다. 자, 등록이 되면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오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등록이 안 된 자, 무등록인 상태에 불법으로요. 등록도 안 하고 불법으로 중개업을 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무등록 중개업. 무면허 성형수술을 했다. 이걸 직업으로 해버렸다. 그죠? 미장원 원장님이 머리 말다가 코도 올려줄까? 코도 쭉 올려주고 턱도 깎아줄까? 턱도 깎고 이걸 직업으로 계속 해버려요. 큰일 나죠 이거.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등록을 안 한 무등록 불법 불합카가 우연히 중개까지는 했다. 뭐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개를 오브를 했다. 불법 불합카가 돈 받고 의뢰 받고 지급을 해버렸다. 이게 처벌돼요. 어떻게 처벌되느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중개사법의 최고형이에요. 최고형. 3년 3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있잖아요. 간단하게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내가 성격상 무난하다. 한 자리에 앉으면 3년 그냥 간다. 그럼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셔도 돼. 자격증 필요 없이 그냥 하셔도 깜빵 가도 최대한 가도 얼마까지 간다? 3년까지 가잖아요. 근데 3년은 깜빵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깁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깜빵 간다. 내가 성격상 괜찮다 하시면 그냥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막 해도 뭐 괜찮죠. 근데 막상 가보시면 한 1년은 버티더라도 2년째부터 돌아볼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차라리 그러니까 1년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하는 게 낫겠죠. 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중개법 최고형이에요. 최고형은 뭐다? 3년 3천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10년 깜빵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중개법에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최고형이 3년 3천. 자, 그래서 이제 최고형으로 무등록 중개업자, 불법 불합하는 최고형으로 처벌된다. 그래서 등록된 개업공인사만이 중개를요, 의뢰받고 법비받고 중개를 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요 개념 꼭 잡아주시고. 자, 그다음 소속공인자 소공입니다. 자격증 가지고 취직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계곡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는 생략,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서도 쓰고 계공의 중개 업무도 보조합니다. 계약서 쓰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가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가로는 통과하시고 입문 과정에서는 가로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조원이에요. 보조원은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계공에 소속돼 있어요. 자격증 없이 취직하셔야 돼요. 자격증을 가지고 취직하셨다. 뭐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보조님은 자격증이 반드시 없어야 돼요. 자격증 없이 취직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공인사 아닌 자로서 계공에 소속이 돼요.
중개 업무 수행은 안 됩니다. 계약서는 못 씁니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공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호하는 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현장을 안내하고 운전하고 손님 모시고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 커피 타고 대장 띄우고 등기부 띄우고 이런 거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 보조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님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가 없어요. 개공 사장님이 계약서 쓸 때 보조님이 옆에서요 계약서 쓰는 것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단순 업무 보조예요. 오케이. 그래서 커피는 타고 계약서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그렇죠. 커피 잘 타고 책상 정리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계약서 쓰는 것을 사장님 옆에서 사장님이 잘못 썼는데 이거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공하고 보존 두 분은 직원이죠. 직원을 우리 과목,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고용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용인. 고용자, 고용주 밑에 고용인이라 그래요. 또는 뭐 고용인, 피고용인 이렇게도 이해하는데 우리 과목에서는 그냥 고용인이라 그래요. 직원. 그래서 직원은 자격증이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 중개 보조원 이렇게 나누고요. 개업공인사 사장님 등록을 한 자. 자, 중개하고 중개업은 같다 다르다 최종 정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 겁니다. 자, 최종 결론은 뭐냐? 중개하고 중개하고 중개업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중개하고 중개업은 다르다. 자,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다 다르다. 개공하고 장롱면허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장롱면허하고 등록까지 하신 개공하수로 다르다. 오케이. 자, 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같다 다르다. 요거는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장롱면허 상태를 공인중개사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사무소 일을 하고 있어요. 취업을 했어요. 중개사무소 일을 해요.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 그래서 중개하고 중개업이 다르고 공인중개사하고 개공하고 소공의 말이 다 다르다는 거. 그것만 딱 잡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다르다는 거. 예, 그래요. 자, 다르다는 거. 대충 막 해버리면 나중 뒤에 가면 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르다.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서로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는 걸 딱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 가서 헷갈리지가 않아요. 나중에 관계에 대해서 파생된 내용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자, 2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